사실 최근에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분들 가정에서 음,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나왔고, 그 어머니랑 장애 아동이 같이 숨진 뉴스도 많이 나왔고, 네. 그거 같이 장애인 가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음, 한국에서는 이런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대응 매뉴얼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뭐 네네, 영국이나 미국 단체들에서는 이 시기에 가족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작은 팁들을 설명서를 이렇게 써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렇죠. 중에 제가 간단히 영국에 있는 단체에서 매뉴얼을 만든 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첫 번째가 그 자폐증 가족이 이 변화를 이해하도록 지원을 해라. 라는 음, 거였는데, 음, 매우 많은 정보가 매우 빠르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장애인 가족이 그런 뉴스를 흡수하고 처리할 시간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죠. 모든 정보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그 정보에 너무 음, 음, 압도되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음, 필요한 정보는 최소한으로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음. 있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시각 지원판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예, 단계에서 그렇죠. 시각 이 지원판을 이용을 단계에서 해서, 이러한, 네네네. 네. 네, 음, 이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이거 나중에 혜연 씨가 저기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여기에서 또 그 피치마켓에서 나온 자료도 애니. 이용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팁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은 보통 어떤 자기가 하던 거를 못하게 되면 되게 불안해 하잖아요. 예기치 음, 않은 이벤트가 발생해서 일상생활이 어그러진다라고 하면 불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음, 있어요. 그리고 그 루틴 안에서는 운동, 식사, 뭐 놀이, 액티비티가 적절히 음, 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요 정도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뭐 새로운 루틴을 음, 만들어라라는 것 음, 자체가 음. 쉽진 않은데, 쉽지 않죠. 어, 쉽지 않죠. 이거는 뭐 예,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정말 쉽진 가정에서 않은데, 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의 어려움을 음, 약간 또 그래도 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하면 거기에 조금 더 네. 적응을 해서, 어, 네. 네, 그렇게 좀 편하게 지낼 수 네.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 은평구 보건소와 언어치료 AAC 센터에서 어, 개발하신 이 시각 지원판이고요. 저희 나는 홈페이지에서도 들어가 보시면 어디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지 있고, 코로나19 시각 지원판 하면은 곧바로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책을 내주신 피치마켓 출판사에서도 만드신 게 있어요. 그쵸?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이 연결이 되신 후에야 보실 수 있는 매뉴얼인데,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이제 이거는 정말로 그냥 네, 이해를 쉽게 만든 거죠. 완전 그쵸. 시각 지원판처럼 범용 장애인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시각 음, 지원파는 이제 의료인분들이랑 이제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이 음, 좀 큰 것 같은데, 피치마켓에서 이번에 이북으로 내주신 참지마요 프로젝트라는 네, 책자예요. 이거는 맨 앞으로 네, 가주시면, 네, 이 코로나19라는 지금의 네, 이 바이러스와 바이러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이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황이 음, 무엇인지. 바이러스라는 게 저희 동생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서 뭔가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날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뭔지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쉽게 설명해 준 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부터 보시면은 그 굉장히 쉬운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고 네. 사람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많아지면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맞아요. 굉장히 이제 쉬운 단어들로 그쵸.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죠. 맞아요. 저희 나는 굉장히 과학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 집단 내에서도 실험을 해봤죠. 실험, 이 책자로 나의 장애 형제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실험을 이번 주에 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성우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이 피치마켓 이 책자로 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시각 지원판을 가지고 저희 오빠랑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어요. 사실 네. 이제 이 시각 지원판을 처음 봤을 때 제가 먼저 처음 보고 그다음에 보고 나서 저는 이 시각 지원판이 꽤 이해하기도 편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저희 오빠는 자폐성장애 3급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글을 읽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못 알아듣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걸 보고 있는 동시에 옆에서 설명을 해주거나 말을 해주면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이걸 네. 보고 좀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려웠다. 네, 어렵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열이 나도 이게 열이 난다는 거를 몰라서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이 위에 보면 뭐 혈압, 당뇨가 있나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기 바로 위에 보면. 네. 네, 뭐 약간 그거를 미리 인지를 시켜놓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어렵죠. 자기 상태에 그죠. 대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막 음. 혈압이 있나요? 있어요. 정말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혈압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은 그런 누구나 다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장애인 당사자한테 자기의 신체 상태에 대한 인지를 끊임없이 시켜줘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참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앞서 애니님도 말씀해 주셨고, 은하님도 말씀해 주셨고, 서건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람이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불안감이 저희 장애 형제들에게 좀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가족 혼자서는 돌볼 수가 없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한 가지 조금 저의 느낌도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런 자료 자체는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 동생은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 대한 이해조차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좀 그러게요.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이런 자료를 보면 뭔가 글로 설명돼 있고 그림으로 설명돼 있는 자료를 보면 내 동생은 발달 장애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쵸. 내 동생은 발달 장애인의 어디에 있는 건가? 네. 발달장애라는 이해가, 게 음,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도 그 발달 장애인 스펙트럼 어떤 한 부분을 찝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외의 스펙트럼은 이런 자료를 이용할 수가 없고,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네.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메르스 때와는 달리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주간센터나 이런 복지센터가 전부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유아동의 긴급 돌봄 프로그램 빼고는 가동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집에서 돌봄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서 주간센터나 이제 보호사분의 도움을 받으셨던 가정들께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아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 스펙트럼에서 중증이실수록 더욱 지금 돌봄 노동이 소위 말해서 갈리고 있는 상황에 빠지신 건데, 근데 어떻게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과연 그 중증의 스펙트럼 있으신 분이나, 혹은 중증이 아니더라도 그 서우님이 느끼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이해를 하고 이런 거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가족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인프라 없이 그거를 감당하셨는지 참 막막한 느낌밖에는 안 드네요. 네, 굉장히 지금도 진행형이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나마 나는 라디오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면 에스크폼이나 페북이나 저희 아는 홈페이지 등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